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신뢰를 잃어가는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서울 도심 공급은 어떻게 되나? 이 LH 못 믿겠다. 이낙연도 투자하면서 왜 서민들은 부동산 대출 억제이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내용 보시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 도심의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믿고 맡길 수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못 맡길 것 같은데. 네,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로운 투자자문 함주원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 LH 땅 투기 그 다음 지역은 여기라고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 바로 LH 직원분들이 이제 미리 정보를 알고서 이제 땅에 투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LH 직원분들 자체가 왜 땅에 투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제 사전 정보로 인해서 이쪽 지역 자체가 입지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이제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LH 직원분들 자체도 눈독을 들일 수 있는 그만큼 입지가 좋은 지역이 여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역 어떤 지역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신뢰를 잃어가는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서울 도심 공급은 어떻게 되나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가성비 최고의 지역 바로 이곳을 주목하라. 연신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지역 정말 가성비 최고로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뛰어난 입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바로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뢰를 잃어가는 바로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서울 도심의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예상 시나리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도 내용 먼저 보시게 되면 공공재개발 반대입니다. LH 확산 차라리 민간 재개발로 가자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1차 후보지 시행자 변경 움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후보지도 대부분 LH는 꺼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LH 사업지로 시행자로 선택하지 않겠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퍼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내용 아래쪽 보시게 되면 공공재개발 LH 반 기류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은요. 직원분들 자체가 투기를 함으로써 LH를 어떻게 믿냐? 우리는 이 LH 못 믿겠다. 다른 시행사 SH나 SH 시행사 쪽으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못 믿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머릿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투기 수요가 문제라던 변창읍 영끌에 13억 시세 차익 봤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셔도 변차금 영끌 투자 60% 대출 받아서 13억 시세 차익.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변차금 영끌 원조 방배동 아파트 57% 카드 대출로 샀다 이렇게 머릿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이낙연 전 총리 투기 조정 이제 19억 8천만 원 강남 아파트 논란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낙연도 갭 투자하면서 왜 서민들은 부동산 대출 옥죄이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아래 매각 전세 매입 서민 기죽이는 이낙연 갭 투자 논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바로 이렇게 변창흠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자체도 이제 투기를 하고 있고 대출을 받아서 이 많은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그 대출 자체를 옥죄이면서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 전에 이제 시세 차익 충분히 봤으니까 너희들은 돈 벌지 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LH 자체에서도 못 믿고 이런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이제 이낙연 총리 자체도 이렇게 못 믿을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정부 자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 도심의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공급 자체를 2사 공급이라든가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공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자체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공급 대책 자체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알아보면은 LH 땅 투기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신뢰를 현재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공공이 아닌 앞으로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사 공급 대책이라든가 3기 신도시 현재 부동산의 혼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사 공급 대책 자체로는 지금 현금 청산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개발이 되면은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수용 방식 자체가 정부 자체로 내 재산권 자체를 넘겨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부 자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2사 공급 대책 자체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3기 신도시 자체를 보더라도 요번에 LH 땅 투기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개발을 미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토지 보상금 자체가 그 뒤로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이런 3기 신도시 자체의 개발 행위도 점차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다. 2사 공급 대책, 3기 신도시 이렇게 이제 연장이 된다고 가정이 됐을 때는 서울 도심의 공급 자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도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재건축이라든가 민간 재개발 앞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개발 예정지 소액 투자가 정답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소액 투자를 해야 될까요? 현재 이제 재건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가 자체가 너무 크게 올랐죠.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예정지에 갭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소액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2사 공급 대책이라든가 3기 신도시 자체가 뒤로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 재개발 가능 예정 지역에 소액으로 접근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2021년도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은 불광동 저개발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정말 소액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개발 압력,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신내 역세권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 하면 바로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말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여기에 GTX A 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의 노후 밀집 지역 중 안에 한 지역이 바로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만간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가성비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뭔가요? 가성비 자체 정말 소액으로 이제 그 물건을 사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구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신내 역세권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X A 노선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강남의 접근성 자체가 향상이 됩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 현재로는 강남의 접근성 1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 노선 자체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 직주 근접 가능 지역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주 근접 가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평가되어 있는 이 지역 자체의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자체가 증가하면 당연히 집가는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위원회 자체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개발 압력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개발이 됐을 때
정말 명품 브랜드 신축 아파트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명품 브랜드 신축 아파트 자체에 내 집 앞에 GTX N호선이 다니고 있다. 정말 지가 상승,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지 자체 정말 최고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강변 아파트, 대표 아파트들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아파트들 대부분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최고가 아파트들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변 아파트,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한강변 안에서도 미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로 표시를 했죠.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강변 아파트들 정말 대부분 개발이 됐거나 개발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는 유일한 한강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강변의 유일한 미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수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만큼 연신내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발 압력 상당히 지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의 속도 정말 빠르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1,500세대에서 2,000세대 정말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바뀔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지역 자체가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자체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노후만 되어 있다고 해서 개발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어야지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고 이 개발이 됐을 때에는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민간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정책 자체가 지금 현재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LH 자체 투기하면서 지금 많은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사 공급 대책 자체도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수용 방식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내 재산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공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물건 자체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고요. 나중에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이 분양가 자체를 정부 자체가 마음대로 위아래로 내리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행사를 합니다. 정말 정부 자체 믿고 맡길 수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못 맡길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왜 자양동 연신내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는 점입니다. 자양동 그리고 연신내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의 압력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지역 다 소액 투자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연신내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요. 광진구 자양동도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탁월하지만 정말 그 안에서도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 신축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10억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자금 여력이 넘쳐나시는 분들이야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웬만한 분들, 정말 서민분들은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없으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액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재개발이 가능한 예정지에 정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2021년도에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신 거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투자를 하신 거다.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